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저는 CPI가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음에도 장 초반에 급락을 딛고서 살짝 양봉도 한번 보여줬다가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해줬네요. 생각보다 미국 주식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뭐 지수 마이너스 한 2% 정도는 바로 꼬라 박아야 되는데 어제는 좀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 주식의 10월 고점이 어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일단 저는 단기 매수 물량을 홀딩을 했어요. 단기 매도 타이밍이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홀딩을 하였습니다. 공포지수는 살짝 내려간 69, 프랭크로스는 약간 올라간 0.72.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은 생각보다 어제 5일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을 해줬죠. 지금 현재 시간에는 살짝 내리고는 있으나 여전히 5일선 위에 있다. 일단 5일선 위에 있으니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초단기 상방 저항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어쨌든 직전 고점 대비해서 상방 추세적으로 약간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으나 이 빨간색 선을 넘어주면은 어쩌면 이 초장기 상방 저항선을 터치하러 갈 수도 있겠다. 조만간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상당히 많은 레버러지를 정리를 해야겠죠.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이 빨간색 초장기 상방 저항선의 높이는 높아지니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 CPI가 예상치보다 0.1% 높았지만 시장은 크게 별 반응이 없었다.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PPI 지수가 또 발표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CPI와 비슷하게 한 0.1% 정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무시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나스닥의 방향은 상방으로 정하고 있다. 월가의 세력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중앙 이평선을 여전히 지지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터치하고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나 이 중앙 이평선을 4시간 봉으로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새로 그어드린 빨간색 선까지 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는 흐름. 어제 볼린저 밴드 둥둥이 다시 한번 뜬 후에 장중 초반에 좀 안 좋았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서 볼린저 밴드 둥둥이 이젠 아니죠. 볼린저 밴드 둥둥이라는 것은 볼린저 밴드 이 상당선에 닿지도 않은 캔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볼린저 밴드 둥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찢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때처럼 볼린저 밴드를 찢잖아요. 이게 찢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둥둥이고요. 다시 한번 엔비디아밖에 이제 믿을 것이 없다. 엔비디아가 한번 찢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발표가 됐으나 뭐 크게 별 볼 일이 없었고 로보택시의 상용화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시장은 너무 기대를 했는지 실망 매물을 현재 미친듯이 쏟아내고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빨간색 5일선이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바로 일목균형표까지 밀리게 될 것이다. 현재 풀이장에서 한 225달러 정도로 일목균형표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에서 테슬라가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좀 참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참는 게 좋다. 오늘의 풀이장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며칠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테슬라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할 수 있는가, 차라리 반등을 하는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 좋지 너무 급하게, 물론 단타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테슬라를 단타로 접근하지 않고 중장기 투자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의 첫날은 일단은 보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QQQ 크게 이상 없이 잘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TQQQ와 비슷한 태클입니다.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께 몇 달 전에 태클을 스윙으로 들어간다, 수익 매수를 하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한 23% 정도 부근의 수익이 찍히고는 있는데 사실 3배 레버리지에서 한 23, 4% 정도의 수익은 그렇게 안정권인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때 태클을 매도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TQQ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100%를 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투의 물량으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할 생각이나 너무나 지겹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종목으로 스윙을 칩니다. 계좌를 한 개 더 만들어서 TQ로 할 수도 있었지만 좀 귀찮아서 그냥 거의 비슷한 무빙을 보이는 태클로 스윙을 해서 현재 홀딩을 하고 있으나 조만간에 나스닥이 조금 더 오르거나 그런 경우가 펼쳐진다고 하면 태클을 매도할 생각입니다. 스윙을 종료할 생각입니다. 어제 썸네일에서 단기 물량의 매도 타이밍이라는 뉘앙스도 이 태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속슬도 한번 보겠습니다. 속슬도 여전히 21선을 약간 상방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며칠 전에 들어간 게 아직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엔비디아의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지 않는 한 일단 홀딩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움전사의 일간순 매수에 테슬라가 완전히 도배가 돼 있고요. 이 속스 S 같은 경우가 한 3위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오늘 밤 매수를 좀 보류할 예정이며 속스 S가 3위권에 형성돼 있는 좀 괜찮은 상황으로 속스 S가 좀 더 올라서 오늘 밤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금요일에 조금 나스닥이 올랐던 전례가 좀 있었는데 오늘 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급락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르면 단기 물량을 익절할 생각이나 지지부진한 보합 정도, 지수 0.5% 정도의 변동성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일단은 모든 물량을 홀딩할 예정입니다. MSTR도 한번 보겠습니다. MSTR이 상방 지지선까지 거의 이제 왔다가 살짝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좀 오르고는 있는데 일단 매수 타이밍은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은 여전히 이 빨간색 지지선에 터치하는 순간의 상황을 보고 재매수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은 당연히 단기 매매입니다. 코닐의 차트. 코닐 같은 경우는 완전 쓰레기가 되었네요. 예. 모든 코닐의 홀더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공포에서 포기의 단계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테슬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포기의 단계를 거치고 급등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 코닐도 언젠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닐의 저점이 현재 이 구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저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코인의 공포지수가 32다. 익스트림 피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현재 코닐의 경우는 단기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는 있으나 21선이 살짝 위에서 아래로 꺾이고 있는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죠. 그래도 이 주황색 추세선을 딛고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좀 반등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낮지 않은 비트의 현 가격인데 코인의 공포지수가 32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괜찮은 매수의 구간이 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절대 깨서는 안 되는 지지선이 어제 깰까 말까 하다가 터치하고 반등.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이 빨간색 선을 어제 그은 게 아닌데 보세요. 정확하게 찍고 반등하는 모습. 터시저가 지지선 하나는 기가 막히게 긋는 것 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찍고 반등.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목균형표가 보이잖아요. 이 일목균형표가 두꺼운 일목균형표면은 솔직히 좀 한 방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좀 얇아지는 구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도래한다. 그것이 이 빨간색 지지선이 끝나는 지점과 일치한다. 그 날짜는 10월 말이 되겠네요. 10월 말에도 이더리움이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버릴까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거 10월 말 기다려봅니다. 11월에는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나 이 투자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 달인데 그때 한번 이더리움이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횡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구독자방에서 멤버십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제 멤버십은요 리딩방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매도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저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왜 이 지점에서 매도를 했는가도 알려드리고요. 그냥 저라는 사람의 매매를 관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리딩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개인 투자자입니다. 다만 그런 매매의 반복을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보조지표나 차트를 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주식을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시장에 무수한 수업료를 내고 깨져가면서 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엄청 깨져가면서 배웠거든요. 혼자 배웠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대한 단축시켜 드리고자 멤버십을 하게 된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차트 공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무엇인가를 꼭 하나만 사야겠다 라고 한다면 TQ속슬, 테슬라, 엔비디아가 아닌 코인 관련주가 또다시 음봉을 보여줄 때 그런 경우가 오면은 저는 코인 관련주를 음봉에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럼 불금 보내시고요.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